네, 안녕하세요. 알투팀의 책 소개 발표를 맡은 유경민입니다. 저희는 8명 모두 각각 원하는 책을 읽어 팀 내에서 발표해 제일 괜찮은 책 3권을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할 책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입니다. 월가의 영웅은 1989년 출간한 꽤나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은 주식 투자계의 고전이자 성서라고 불릴 만큼 주식 투자자에게 가장 많이 추천되는 책 중 하나입니다. 위대한 투자자 중 한 명인 피터 린치가 이 책의 저자로 월가에서 투자 규제로 승승장구하던 그가 돌연 은퇴 후 저술한 책으로 자서전 형식을 띠면서 주식에 관한 기본 정보를 담은 투자 지침서입니다. 이제 저자 피터 린치에 대해 본격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1944년 1월 19일에 출생한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주식 투자가이자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는 1974년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에 입사해 1977년까지는 주식 분석가로 활동했고 이후 1977년부터 1990년까지는 마젤란 펀드에서 펀드 매니저로 활동했습니다. 이때 마젤란 펀드는 연평균 29.2%의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660배 성장해 세계 최고의 펀드가 됩니다. 이렇듯 대단한 투자가인 그의 순재산은 2006년 기준으로 약 3억 5,200만 달러입니다. 이제 저자를 살펴봤다면 본격적으로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월가 영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부 투자 준비에서는 아마추어 투자자인 우리가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서술해 놓았습니다. 우선 피터 린치는 전문 투자자들이 많은 규정과 규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흥미로운 종목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아마추어,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가지는 이점을 이용해 투자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전문 투자자들에 비해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주위를 돌아본다면 흥미로운 기업이나 제품을 발견하는데 유리하다는 이유를 듭니다. 즉, 그는 전문가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하필 주식시장에 투자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주식 투자의 장기 수익률은 비교적 예측하기 쉬우며 우리가 올바르게 투자한다는 전제하에 채권 투자의 장기 수익률보다도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익률은 괜찮은 기업의 주식을 장기 보유할 때를 전제에 깔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할 것이 아닌 기업의 장점과 그 가치를 바탕으로 매수할 것을 권유하면서 제1부의 내용을 마칩니다. 제2부 종목 선정입니다. 제1부에서는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같은 거시적인 이야기를 다뤘다면 제2부에서는 피터 린치의 투자 시 경험담과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요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기업을 규모, 성장률 등에 따라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고성장주, 경기순환주, 회생주, 자산주 6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유형의 기업들은 제각기 특징이 있기에 다양한 유형의 기업을 매수할 때 고려해야 할 포인트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기업에 투자하기 전 기업 스토리에 대한 이해는 필수로 해야 합니다. 이 기업 유형을 바탕으로 그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숫자들에 대해 설명하는데 숫자들에는 우리가 동아리 세션을 하면서 중요하게 분석했었던 주가 수익 비율, 부채 요소 등등의 재무적인 요소와 배당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모두 기업의 이익을 바탕으로 중요시 여겨지는 숫자들입니다. 이렇듯 피터 린치는 각 기업의 유형에 따라 그 기업의 이익을 정도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투자할 것을 주장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는 기업의 스토리가 계속 바뀐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각 기업은 그 유형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앞의 요소들을 고려해 어떠한 기업에 투자했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기업의 스토리를 마치 처음 보는 기업인 것처럼 상세하게 살필 것을 권유하면서 제2부 종목 선정을 마칩니다. 이제 월가 영웅의 마지막 장인 제3부 장기적 관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3부에서는 장기 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설계 방법, 매도 타이밍 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매도 타이밍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앞서 제2부에서 다뤘던 6가지 기업 유형을 가져오는데 그는 6가지 유형의 기업을 매수하는 이유가 모두 다르듯 매도하는 신호 또한 유형에 따라 모두 다르다며 각각의 매도 신호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렇듯 세부적으로는 각각의 매도 신호가 모두 다르지만 이 매도 신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성장하는 데 있어 명백한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만 매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터 린치는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도 주식을 붙들고 있는 것이 어렵지만 해당 기업을 매수했던 당시 포인트가 존재하는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투자함에 있어 주가가 하락해도 기업의 실질 가치는 성장하고 있다면 매도하면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주가의 현재 움직임이 회사의 기본 가치를 반영한다는 착각을 많이 한다며 인내심을 가지고 일희일비하면 안 될 것을 강조하면서 제3부를 마칩니다. 이 책은 주식 투자에 있어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쉽고 단순한 말로 정리해 놓아 누구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개미 투자자분들 중 수많은 분들이 정보와 풍문, 시장의 변화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그런 우리에게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줍니다. 주식 초보자에게도 혹은 주식을 꽤 오래 한 사람에게도 주식 투자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데니얼 크로스비의 제3의 부의 원칙입니다. 이 책은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행동 투자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증시 개장 이후 65년 만에 코스피 3000을 돌파하면서 3000피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 뛰어들며 울고 웃는 개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1월의 마지막 날 글로벌 증시의 악영향으로 3000피는 무너지면서 급락했습니다. 이에 매수세가 특정 종목으로 치우치면서 많은 시장 투자자들이 패닉성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 혼자 뒤처질 수 없다는 위기감이 깔렸다고 합니다. 저자 데니얼 크로스비는 우리도 모르게 실수를 저지르게 만드는 심리 행동에 먼저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부에서는 호모사피엔스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의 투자를 방해하는 장애물에 대해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투자 방해 요소에는 손실 회피 성향, 보유 효과, 매몰 비용의 오류, 생리 현상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감정, 보수적 마인드, 자아 등 여러 심리적 요인들이 우리가 투자에 실패하도록 유도합니다. 대부분의 책은 투자 위험을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행동 위험은 왜 아무도 설명하지 않을까요? 2부에서는 투자 방해 요소들에 깔려 있는 행동 위험 유형을 소개하고 3부에서는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행동 위험은 크게 에고, 보수주의, 주의 집중, 감정으로 나누어지는데 대전제를 인간의 본성을 이해해야 투자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기에 이 네 가지 인자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행동 위험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극복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고란 생소한 단어일 텐데 인간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평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에 스토리가 아니라 장기적인 평균에 따라서 끝없는 자기 의심에 따라서 투자함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보수주의는 자신이 이미 선택한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인간은 행동하지 않을 때보다 행동했을 때 더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유한 것에 가치를 높게 부여하기 때문에 적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익숙함에 대한 선호는 당연하지만 낯선 것을 포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고 규칙에 충실한 시스템을 세우고 따르는 것이 최고의 극복 방안입니다. 주의 집중은
눈에 띄는 정보를 확률보다 중요시 여기는 성향입니다. 일어날 확률보다는 크게 이슈가 되는 정보에 과잉 반응하기에 적합한 의사결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투자 결과에서 감정과 결과의 발생 확률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위험입니다.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는 감정을 멀리해야 하고 현재의 감정이 힘들 때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도 좋은 극복 방안입니다. 모든 행동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 방안은 본인만의 규칙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부에서는 저자가 앞선 1, 2, 3부의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만든 제3의 부의 원칙에 대해 소개합니다. 제3의 부의 원칙은 규칙 기반 행동 투자입니다. 규칙 기반 행동 투자는 패시브 투자와 액티브 투자의 장점을 모두 합친 새로운 투자 방법입니다. 규칙 기반 행동 투자는 인간의 상황적, 행동적 결함을 상쇄하면서 부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 틀을 알려줍니다. 거품과 붕괴를 인정하라. 그러나 거기에 마비되어서는 안 된다. 4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입니다. 행동 투자자는 펀더멘탈도 추세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시장의 재규성을 포용합니다. 즉, 어느 한쪽의 투자 접근법에 치우치지 않고 가치 투자든 모멘텀 투자든 상황과 시기에 따라 적절한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려면 규칙에 기반하여 필요할 때만 보수적인 태도가 되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만의 규칙은 무엇인가요? 아직 없다면 제3의 부의 원칙을 한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문병로 교수의 매트릭 스튜디오입니다. 먼저 저자인 문병로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교수로 옵투스 자문이라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실제로 컴퓨터에 의해 자동화된 논리로 투자하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2009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약 4년 반에 걸쳐 코스피 상승률이 58%였던 데에 반해 자산운용 수익률은 205%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기업, 산업, 세부적인 분석을 통한 투자보다는 모든 것을 수치, 확률, 최적화의 관점에서의 투자를 소개합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숫자의 장난입니다. 여러분은 상한가 한 번, 하한가 한 번, 또는 하한가 한 번, 상한가 한 번 발생하면 본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30%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한가와 하한가가 번갈아서 세 번씩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이와 같이 본전이 아니라 마이너스 24.6%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한가와 하한가가 한 번씩 일어나서 본전이 되려면 상한가는 30%, 하한가는 마이너스 23%이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계량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 미래는 상관이 없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자는 두 가지로 답합니다. 첫째, 미래의 확률은 과거의 확률을 기반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일반론. 두 번째, 금융시장에서 확실한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밖에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략을 만들 때 만약 100%의 과거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그중 80%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 괜찮은 수익률이 나오는 알고리즘을 1차적으로 만들어내고 그 해당 알고리즘이 겪지 못한, 즉 나머지 20%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 현실과 비슷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차트는 임의 주식을 임의 날에 매입했을 때 1년, 6개월, 3개월 동안 겪은 일을 확률로 나타낸 것입니다.
1년에 100% 이상 상승 경험 확률이 24%라는 것은 1년 후의 종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년 기간 동안의 최고 종가가 오늘의 종가보다 30% 이상, 100% 이상 더 크다는 뜻입니다. 아까 상한가가 30%이고 하한가가 마이너스 23%이어야 공평하다고 했는데 아래 차트를 보시면은 확률 또한 서로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차트만 보면은 상승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돈 벌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1년에 100% 이상 상승과 50% 이상 하락 경험이 비슷하기 때문에 100% 이상 상승 전에는 50% 하락을 먼저 겪을 확률이 반이나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손절하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합니다. 즉, 그냥 계좌가 마이너스이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길게 기다리기만 한다면 본전 또는 수익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손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래 차트는 실제 이 교수님의 실제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략의 마이너스 2.5% 손절부터 마이너스 30% 손절까지와 무손절했을 때의 1년 수익률입니다. 마이너스 15% 손절이 가장 최적 손절점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좌우로 수익률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교수님 전략의 경우이고 개인 투자자의 경우 알고리즘 전략을 이와 같이 최적 손절점을 찾아 트레이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만약에 알고리즘 전략이 없다면 감정이 이입되지 않게 손절점을 정하고 이에 맞게 거래하는 것이 좋은 수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부분 아는 일반적인 전략의 통계입니다. 보통 최근에 많이 오른 주식이 이번에도 많이 오를 것이다. 아니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래는 과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 6개월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이후 1년 동안에도 가장 많이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적당히 오른 주식이 이후에 많이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 시장에서 괜찮은 수익률을 보이는 전략이 다른 시장에서는 유효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PBR과 PER이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좋은 수익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아래는 과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진짜 PER이 낮을수록 PBR이 낮을수록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산 몇 가지 주식이 PBR과 PER이 낮다고 좋은 수익을 안겨주리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 차트와 같은 수익률을 이뤄내려면 최대한 많은 주식을 같은 비중으로 매입하면 비슷한 수익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책에 나온 통계적 결과를 이용해 투자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직접 계량적 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트레이딩 알고리즘을 만들어 투자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얼투팀의 책 소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